안녕하십니까. 기능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강의 요청이 온 것이 여성분들이 임신하기 전과 임신 중과 출산 후에 어떻게 기능의학적인 관리를 하는 게 산모한테도 건강하고 아이한테도 건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강의를 요청이 오셨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금 멤버십 회원이 요청하신 강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도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강의라서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할까 합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두 편으로 나눌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산정 관리죠. 임신하기 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이걸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신 중과 출산 후의 관리를 묶어서 관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나이를 먹어서 출산하면은 기형아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낳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자꾸 결혼 시기가 늦춰지잖아요. 그래서 30대 중후반에 결혼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루가 급하죠. 조금만 더 늦어지면 40대가 돼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결혼만 하면 빨리 출산하고 싶으니까 임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서 고민하다가 뭐 체외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했다가 유산되는 분들도 많고요.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근데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서 무조건 남들이 나이 먹어서 출산하면은 기형아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아기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조건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나 어머님 세대 때 보면은 한 집에 4남매, 5남매는 기본이었고요. 좀 많이 놓는다 하시는 분들이 7남매, 8남매도 봤어요. 그죠? 그렇게 8남매를 놓으려고 하면 20대에 결혼하시더라도 거의 40대 중후반이 지나야지 막내를 놓거든요. 거의다가. 그렇다면 40대 중후반에 낳았던 그 아이들이 막내들이 다 기형아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집에서 제일 똘똘한 애들이 막내들이 똘똘할 때가 더 많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오염물질과 노폐물과 안 좋은 것들을 자녀한테 반 이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아이한테 제일 많이 주겠죠? 그 다음에 둘째 아이한테 요만큼 주고 셋째는 요만큼 주고 오염물질의 전도만 생각한다면은 막내가 제일 깨끗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성인들은 좀 내가 이만큼의 중금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큰 상태에서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문제 없이도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얘기가 다르죠. 세포 하나가 분화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 출산하면 기형아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한 번도 출산하지 않은 초산으로서 나이가 먹을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한다면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내 몸속에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인지 확인한 다음에 얘를 뺄 때까지는 임신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해요. 시간에 너무 제약받지 마시고 일단은 몸을 건강하게 한 상태에서 아기를 10달 동안 키워야 되니까 그때까지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산정검사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오염물질 중금속 검사고요. 그 다음에는 환경호르몬 검사, 비타민 유전자 검사, 비타민 진 스케치 검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산정 검사에 꼭 집어넣고요. 이 검사를 기반으로 비타민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내 몸 상태가 어떻게 안 좋으니까 이 안 좋은 상태를 갖다가 미리 좀 몸을 만들어서 우리 아기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남자는 솔직히 여성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남자는 태어나서 이미 고환은 갖고 태어나지만 그 안에 정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정자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만들기 시작하고요. 사정할 때 나오는 정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2달 반, 러프하게 3달 전에 만든 거예요. 남자는 러프하게 3에서 6개월 정도의 범위에서의 몸 관리만 철저히 하더라도 그 당시에 만드는 정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성은 안 돼요. 그 이유가 여성은 엄마 뱃속에서 여자아이로 크는 과정에서도 이미 그 여자아이 뱃속에 난소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난소 안에는 난자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신 중에는 3대가 있는 거죠. 엄마 있죠, 아기 있죠, 아기 몸속에 있는 난소 있죠. 그러니까 3대가 자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여자아이는. 그래서 이 애를 이제 태어날 때는 대략 한 100만 개에서 200만 개 정도의 난자세포를 갖고 태어나서 얘가 사춘기가 될 때는 한 4분의 1로 줄거든요. 한 40만 개에서 50만 개 정도로 그걸 갖고서 계속 성숙시키면서 배란하면서 폐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퀄리티는 그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임신했을 때가. 그래서 어느 한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그 구성원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사회가 마치 이제 그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통 나쁜 무리들이 꼬시면서 여성분들을 끌고 가는 게 마치 자녀를 출산하는 게 되게 하찮은 일이고 여권 신장해가지고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남자같이 열심히 일하는 게 자기 성찰이고 자기 발전이다 자꾸 강요하면서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임신할 때 자기 커리어가 무너지면서 자녀 놓는 것 때문에 되게 가슴 아파하잖아요. 남성들도 알아야 될 게 여성분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얼마만큼 성스러운 일이면서 또 이게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 속에 있는 사회일수록 건강한 사회고 또는 미래가 밝은 사회가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여성을 얼마만큼 중요시 여기는지 그 사회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고 지금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소멸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언이 아니고요. 미래가 없죠.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멸될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고 발전하는 사회로 가려면은 인구는 어느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아이가 나와야지 자폐증에다가 ADHD에다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그런 애들이 출산돼가지고 이 사회가 버텨지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임신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오늘 강의의 기초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추천하는 영양제라면은 코큐텐하고 아르기닌 그 정도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본 영양소에다 추가한다면은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진 스케치 검사를 해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활성형 엽산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비타민들 충분하게 먹어주는 게 임신 전에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산부인과 가면 임신하면은 이제 엽산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흘렸다고 보고요. 전서부터 몸을 쭉 만들어가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엽산이 전혀 결핍하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임신이 돼야지 아기가 건강하지. 나는 여태까지 관리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임신했으니까 이제 관리해야지 비타민 먹어야지. 제가 볼 때는 한참 늦었죠. 일단은 오늘은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최대한도의 오염물질을 이제 몸에서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것들 오염되지 않은 것들 그걸 잘 골라서 건강한 식재료로 먹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걸로 일단 1차를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임신 중에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출산 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